경기도권에, 그것도 역세권 아파트, 20년 이상 된 아파트예요. 얼마에 매도가 되었고요,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며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영님께서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았고요. 좋은 가격으로 매도해서 좋은 수익을 낸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소영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하고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먼저 물건 정보 드릴게요. 경기도 화성시 병정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대지권은 13.29평, 건물 면적은 84.9제곱미터로 32평형입니다. 감정 가격이 3억 1,700만 원이고요.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 2억 2,190만 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영님이 얼마에 낙찰을 받으셨냐면 낙찰가 2억 9,170만 원, 감정가 대비 92%로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입찰자가 무려 몇 명인지 아세요? 25명이에요. 와. 그런데 감정가 대비 너무 높이 쓰지 않았을까 또 여러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거든요. 나중에 수익 계산 제가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물건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따라오세요. 바로 이 집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와, 수리가 하나도 안 된 집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이런 집도 팔립니다. 오늘 이 물건은 여러 가지 좀 포인트가 있어서 아파트 단기 매도로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하면서 낙팔 하실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에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 구경 먼저 좀 찬찬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문입니다. 중문. 네. 와, 한 20년 정도 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와, 아파트에 이런 중문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거실이죠. 거실 32평형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굉장히 넓은데 이런 벽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처가 많이 나 있어요. 사용감이 좀 오래돼 보이죠. 저기 앞에도 보면은 막 이렇게 뜯어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발코니죠. 와, 자,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예요. 자, 이 아파트의 입지는 병정역에서 6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병정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에 속하는데요. 연식이 다 20년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나마도 좀 연식이 덜 된 것이 한 18년 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구축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앞뒤로 베란다 확장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조금 저층이에요. 사실은 2층이거든요. 2층이라서 지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이 물건의 장점은요. 2층이기는 한데 앞이 이렇게 터져 있다는 거죠. 뻥뷰입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2층이 바로 앞에 이제 건물 뷰가 보이는데 이 동은 앞이 이렇게 탁 트여 있어서 그래도 사람들이 2층이기는 하지만 그런 장점 때문에 조금 선호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2층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셔야 되죠. 매수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층 중에서 가장 1순위가 2층이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세어세 꿀팁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동하겠습니다. 안방이죠. 여기 와, 그냥 넓습니다. 넓고요. 여기 이제 장롱이 빠져나간 자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32평형이라서 밖에 공용 욕실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부 욕실이 있는데 불이 굉장히 희미해요. 되게 침침하거든요. 지금 점유자가 여기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던 것으로 좀 짐작이 되죠. 네, 밖으로 나가서 작은 방 가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이제 작은 방. 와, 야. 벽지 색깔이 변했습니다. 오래 사용해서 벽지색이 변했고요. 여기 이제 붙박이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와, 저도 이제 구축 아파트 많이 낙찰받고 팔아봤는데 진짜 그래도 손바뀜을 하면서 이렇게 전세 임대 놓고 하시는 분들은 좀 수리를 그래도 10년 전 이렇게 하시는데 요런 디자인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와, 정말 올드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방이죠.
딱 예전 구축 아파트 구조를 딱 가지고 있어요. 네, 싱크대는 한번 교체를 한 듯 합니다. 여기는 뒷 발코니입니다. 보시겠어요? 네, 세탁기도 놓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이용을 하죠. 자, 작은 방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놀랍습니다. 네, 좀 예쁘게 인테리어를 한 이런 아파트의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저 수리가 너무 안 된, 정말 너무 안 된 이런 또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오늘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이 집이요, 매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파트 입찰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 시세조사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임장이라는 걸 하게 되죠. 임장이 왔을 때 해당 물건 내부를 여러분들이 보고 입찰을 한다면 수리가 되었는지 또는 기본형인지 지금 이 집처럼 안 되어 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우리가 입찰가를 쓰겠지만 또 내부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는 이렇게 수리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매매 시세가를 결정해서 입찰가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 이 아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입찰가를 어떻게 정하지? 입찰을 준비하시면서 그냥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대충 그냥 평균을 잡아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거, 아실에 나와 있는 이런 실거래가만 보면서 대략 이 정도 시세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시세를 잡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입찰가를 너무 높이 측정을 해서 나중에 시세 정도의 입찰가를 쓰고 낙찰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소액을 가지고 경매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뭔가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경매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세요? 이세연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명확한 목표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수익을 내겠다. 이게 우리의 명확한 목표이죠. 그래서 입찰가를 썼을 때 우리가 시세보다는 확실하게 저렴하게 입찰가를 써서 정확한 안전마진을 가지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고 시세조사나 임장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얼마에 매도가 되었고요.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며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이세연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물건 정보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화성시 병전동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대지권이 13.29평, 건물 면적은 34.9제곱미터로 32평형입니다. 감정 가격은 3억 1,700만 원. 소액으로 하기에는 다소 감정 가격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뭐라고요? 한번 유찰되고 저희가 들어가죠. 그래서 한번 유찰된 최저 가격이요, 2억 2,190만 원으로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은 조금 높은 가격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물건을 낙찰받으실 우리 낙찰자분이 두 분이십니다. 네, 낙찰 가격 2억 9,170만 원으로 해서 감정가 92.2%로 받으셨어요. 낙찰자가 왜 두 명이냐면요, 두 분 다 이세연쌤의 교육생이십니다. 네, 소액이기 때문에 혼자 들어가기에는 좀 다소 큰 물건이어서 두 분이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다가 좀 친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함께 들으면서 또 언니 동생 하면서 임장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딱 발견을 하셨는데 괜찮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또 의견이 잘 맞으셨어요. 어차피 또 단기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팔고 나면 수익을 바로 딱 나눌 수 있잖아요. 뭐 엮일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전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대출을 2억 500만 원을 받으셨어요. 두 분이서 마음을 잘 맞춰서 이렇게 도전하셨는데요. 그래도 이 금액이 투자금으로는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대출을 2억 500만 원에 받으셨고요. 금리는 6% 해서 제가 이자를 이제 넉 달치 내셔야 되거든요. 아직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자는 410만 원, 중도상환 수수료 있는 대출이었어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1.5%였거든요. 그래서 307만 원. 그래서 대출이자와 중도상환 수수료가 모두 7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취등록세하고 또 법무사 수수료라고 하는 이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자, 이전 비용이요. 50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또 들어가죠. 중개 수수료 143만 원. 그래서 총 비용은 1,350만 원입니다. 자, 이 물건을 얼마에 매도했냐면 3억 2,5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어요. 자, 낙찰가가 얼마였죠? 2억 9,170만 원이었잖아요. 3억 2,500만 원에서 2억 9,170만 원을 뺐더니 비용을 처리하지 않은 액면상의 시세 차익은 3,330만 원인데요. 이 3,330만 원에서 우리 총 비용 1,350만 원을 뺐더니 1,98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우리 개인 매매 사업자로 이제 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세율 적용을 받죠. 16.5% 제가 적용을 했고요. 그랬더니 326만 7천 원. 여기에서 공제금액 126만 원이 또 있습니다. 공제금액 126만 원까지 했더니 총 세금은 200만 7천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980만 원에서 세금 200만 7천 원을 뺐더니 이제 순수익이 나오죠. 자, 순수익 얼마? 1,780만 원입니다. 자, 1,780만 원의 이 순수익을 내신 아파트인데요. 순수익 1,780만 원. 혼자의 수익이 아니죠. 2명이기 때문에 나눠야 합니다. 그랬을 때 1인당 수익은 89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채 되지가 않은 890만 원이네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두 분이 다 첫 낙찰이고 첫 수익이시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괜찮은 수익입니다. 자, 수리 비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명도 비용, 미답 관리비 하나도 없었습니다. 명도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셨어요. 전화 몇 통화로 합의가 잘 되셨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점유자로 살고 계시는 소유자분이 배당을 받을 금액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배당일까지는 좀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싶다라고 또 부탁을 하셨고, 저희 교육생분들이 흔쾌히 배당날까지는 기존대로 좀 편안하게 여기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서로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명도도 원활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 물건의 시세는 3억 5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3억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3억 2,500만 원으로 매도를 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수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수리가 되어 있었다면 3억 중반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요. 수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사 오시는 매수자가 올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리 비용이 빠진 시세로 해서 3억 2,500만 원으로 매도가 된 물건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매수자들이 2층을 좀 꺼려 한다라고, 2층은 매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여러 영상에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물건처럼 앞에 뻥뷰이면서 좀 뭔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좀 매도가 가능한데, 사실 이 물건은요, 부동산 사장님이 굉장히 일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서 예전에 전세를 맡으셨던 그 임차인 분한테 연락을 해서 계약 기간이 다 됐으니 이사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매수자를 사실은 좀 데리고 온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다른 동 다른 호수에 전세로 살고 있었던 분이 이 집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매수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주 운이 좋았죠. 그래서 제가 2층은 조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이 아파트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 게 병점역에서 650m 정도 거리에 있고,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녀를 둔 그런 가족 단위들이 굉장히 거주하기 편리하고요.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이긴 하지만요. 바로 옆이 어딘가요, 여러분? 동탄이죠. 동탄의 시세 반 가격밖에 되지 않아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32평형 정도 되는 것이 7억 정도 또는 6억 후반대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축 아파트의 32평형의 시세는 3억 중반에서 3억 후반 요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정말 딱 반 가격입니다. 그런데 입지 자체는 또는 인프라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물건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지가 좋은 곳이 거래가 가장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가격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가 이렇게 단기 매도를 할 수 있고 또는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이에요.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는 사실 3억 3천만 원으로 우리가 매도를 하고 싶었으나 한 500만 원 정도 좀 깎아줬어요. 그거까지 예측하고 저희가 입찰가를 선정했던 그런 물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물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포인트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층을 좀 조심하자. 자, 그리고 시세 조사를 하실 때 내가 입찰 준비하고 있는 물건의 내부를 보지 않았다라면, 확인되지 않았더라면 수리가 안 된 시세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우리가 단기 매도로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하면서 낙팔 해야 하잖아요. 이 낙팔을 해서 빠르게 수익을 내려면 매수자들이 원하는 이 가격이 맞아야지만이 이렇게 지금 이 아파트처럼 너무 수리가 안 되고 진짜 한 20년 전으로 돌아온 이런 느낌의 이 아파트도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으로 좀 접근해서 낙찰받고 팔고 낙팔 하실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라는 거, 오늘 이 물건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물건을 혼자 만약에 입찰에 들어왔다면 투자금이 한 8,6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물건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이 두 분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은 각각 4,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경기도권에, 그것도 역세권 아파트 32평형 투자금 4,300만 원으로 890만 원 수익을 빠르게 내셨는데요. 괜찮지 않으신가요? 비록 이 물건은 4,300만 원의 투자금이 들어갔지만 다음 물건은 수익 890만 원을 낸 것과 합한다면 이제는 5천만 원이 넘는 투자금이 생기신 거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잘 내신 우리 낙찰자분, 또 사랑하는 소행님들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소행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물건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으로 꼭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이 세연쌤이 항상 옆에서 함께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공부가 많이 되셨나요? 오늘 3가지 중요한 포인트 이 세연쌤이 알려드렸는데요. 잘 메모하셔서 입찰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이 세연쌤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이 경매 공부를 하면서 또 이렇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과정이 매 순간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루하루가 힘듦을 느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듦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이 세연쌤과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오늘 이 영상 보고 용기 내고 도전하자고 힘차게 함께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입으로 화이팅 외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